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협치의 기후분과에 있는 엄민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회의실 공론장이라는 게 되게 어색한데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뵌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현경 사무국장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 먼저 한 분씩 소개하고 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 지금 되게 방대한 이야기를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키포인트만 딱딱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해 주신 이현경 사무국장님의 좀 이야기 먼저 듣고 각자 소개 조금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도 인사드렸지만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현경입니다. 어, 그, 진짜로 짧은 시간에 우르르 담아가지고 말이 빠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지금 안에서 줌으로 또 말씀 나누면서 좀 더 풍부하게 얘기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민경 표실님께서 성함을 이렇게 불러주시면 다음 분 불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인제 제가 지금 제 화면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이시는 분이 원숙희 님이시거든요. 원숙희 님부터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관동 주민이고요. 오늘 협치성북에서 드디어 이제 모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반가웠고요. 제가 뭘 준비하고 온 거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좀 이제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계시는 김미수 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김미수 님이 잠깐 나갔다 오실 건가 봐요. 그러시면 오른쪽에 이선임 선생님 보이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정릉동에 살고 있는 이선임이고요. 네. 성북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일단 같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만나 뵙게서 되게 반갑고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성북 비상기후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수님 다시 들어오셨어요. 네. 김미수님, 네. 제가 지금 노트북이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했더니 음소거가 안 돼서 그랬어요. 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주민이고요. 이 기후행동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밑에 지금 김가희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협치 교육분과에서 활동하는데 기후환경 분과에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또 성북 기후위기 비사행동 등등 여러 활동을 하는데 정말 협치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원상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성북동 주민센터 옆에 한 작은 집에 살고요. 청소년 활동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배우고자 여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황혜경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종암동에 살고 있고요. 사실은 마을 이런 그 협치라든지 이런 활동은 작년부터 처음이에요. 협치 활동은 올해 처음이고 작년에 이제 그 마을 지역 그 주민 그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이제 지금 그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윤리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에 관해서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은하님, 네네. 이거 가져가세요. 파란색. 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화입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채원이님, 지금 말씀 가능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채원이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 조금 기다려 볼게요. 선생님, 음소거 듣기만 해제, 하겠습니다. 네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예, 예. 저는 지금 잘 몰라가지고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네. 듣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저희 김기민 선생님.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김기민 선생님, 다시 나와 주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조금 상태가 네네. 부족했습니다. 네네. 네, 저는 성북동에서 살고 있고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 함께 하면서 지역 안에서 기후위기 관련한 문제들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퍼실을 담당을 했는데 갑자기 하실 분이 없다고 "안 된다. 네가 해라." 분과장님이 그러셔서 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배우는 자세로 같이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교육을 탄소 중립 방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자유롭게 궁금하신 거 오늘 강의 들으신 것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안하게 손 들거나 그 음소거 해제하셔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그러면 예. 어느 분부터? 궁금한 거는 라기보다는 김가희 오늘 선생님 말씀 중이신 것 같은데 잘 안 들리세요. 가까이 이렇게 마이크나 가까이 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토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은 질의하라고 먼저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내용을 따로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 담론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담론을 토론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담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성북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벼운 터치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탄소 중립이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테고 그렇다면 탄소 중립은 뭔데?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가 뭔데 이런 거 여기에 탄소 중립에 기후 위기, 환경 정의, 기후 정의 이런 것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이게 도대체 뭔지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정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탄소 중립이라는데 그 안에 기후 정의, 환경 정의도 있고 에너지 정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지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딱 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의 이야기의 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실 것 같으니까 자유롭게 먼저 이야기를 물꼬를 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이야기 한번 이렇게 손 들고 제가 네네. 얘기해볼게요. 네네. 어려운 얘기 하려고 온 거는 아니었었고요. 저는
성북구에서 지금 오늘 이영경 선생님 얘기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성북구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한 걸로 인해서는 건축물에서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우리 성북구에는 그렇게 산업단지나 뭐 이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산업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에 의한 뭐 탄소 배출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교통이나 이제 운송 수단에 의해서 탄소 배출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뭐 전기 자동차가 계속 더 점점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에너지를 태양광 에너지로 전환한다면 충분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금 건물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지금 태양광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지자체에서 함께 협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성북구에서 공공 부지를 좀 더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부지로 좀 더 내놓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단어의 정의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기에 쉽게 좀 많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이선희 선생님이나 김가희 선생님, 김기민 선생님, 지금 저도 그렇고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을 또 준비 중에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가야 되나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어떤 교육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지금 퍼실리티 선생님처럼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는 그 쓰레기 제로 웨이스트 샵이 동에 하나하나 생기는 것처럼 에너지 마켓도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생겨가지고 우리가 발생하는 탄소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소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민들이 다 주인이 되는 그 발전소의 주인이 되고, 또 에너지를 직접 이제 생산해서 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좀 주체적인 시민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좀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네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원숙희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오늘 이영경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저희 에너지, 지금 원숙희 선생님도 에너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태양광 에너지 저희 뭐 지금 정부 정책에서 그거를 없앤다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기사를 보기 전에 방글라데시 지역사회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로 사고팔고 하는 그런 그 자료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실제 사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도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영경 선생님의 말씀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태양광 관련한 정책은 지금 중앙정부는 태양광을 당연히 활성화해야 하는 정책들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라도 당연히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를 20%로 늘리겠다라고 원래 계획에 있었으나 지금
기후위기 대응 계획들, 온실가스 감축 계획, 그리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2030년까지 20%가 아니라 50%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들로 지금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태양광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네, 서울시는 전체적인 태양광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베란다 태양광, 미니 태양광이라고 이야기됐었던 개별 가정에 지원되는 미니 태양광 정책을 없애겠다라고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하셨죠. 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서울에 있는 시민사회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시민사회도 역시나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에 달고 있는 그리고 베란다형의 미니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 그것이 이제 양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기여했느냐. 뭐 오세훈 시장은 핵발전소 양과 비교하면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사실 했는데요. 사실 미니 태양광은 양적인 기여도보다는 더 크게 잡는 기여도는 피크 타임, 주로 우리가 에너지, 특히 여름 시기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간대, 2시에서 4시, 2시에서 5시 정도 그 시간대에 태양광이 한전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사용량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의미들이 있고, 그것은 중앙정부 역시도 인정하고 산업부가 이제 그 피크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가정에 다는 미니 태양광 말고도 이제 지금 현재는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대규모 풍력에 대한 논의들이 되게 다양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농촌으로 가는 태양광보다는 뭐 산업단지의 지붕 혹은 고속도로의 지붕, 뭐 이런 식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정책들을 더 지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되게 높은 시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목소리 계속 내고 있고요. 지금 엄민경 선생님 말씀 주셨던 이제 재생에너지 거래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제 전력 거래는 전력을 실제 팔고 있는 것은 한전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제가 태양광을 우리 집에 만약에 되게 크게 설치를 해서 우리 집에도 사용하고 훨씬 더 전기가 남더라, 더 많이 생산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면 그 전기를 이영경네 집에서 엄민경네 집에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영경네 집에서 한전에다 팔고요. 한전이 다시 엄민경 집으로 파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판매는 지금 현재 다 가능하고요. 다만 판매 사업자가 필요하죠. 무언가를 판다라고 하면 우리 왜 조그만 구멍가게도 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처럼 전력 판매도 판매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어두는 정책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고, 그 안에서 지금 협동조합들이 다양하게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수익을 내는 형태들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많아져야 하고, 그렇게 판매했을 때 이익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여전히 생기고 있고, 지금은 예를 들면 풍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규모 풍력들을 지어야 되는 상황에 초국적 자본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이제 대기업, 그 우리나라 기업 말고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시장에 투자하는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전기를 판매하면서 드는 이익을 그 기업이 가져가겠죠. 이렇게 대기업이 그것에 투자해서 이익을 환수해 가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그리고 성북구, 그리고 서울시 혹은 정부,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영역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투자하고 생산해낼 것인가, 그리고 그 규모를 더 키울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얼마나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다양하게 지금 필요하고, 그 논의가 아직은 우리나라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더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꼭 그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내가 어떻게 이익을 누릴 것인가의 계획도 함께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에 있는 풍력을 세울 때 이 풍력을 판매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제주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제주의 풍력에 대한 수용성들이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사회적 고민들 여전히 필요하죠. 성북구 아까 원숙희 선생님께서 성북구에서 알고 있는 공유부지 같은 데를 빨리 좀 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공공의 투자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선임 선생님 지금 저희 성북구 기후 비상행동 말씀하셨는데 그거 얘기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같이 의견 나누시면 어떠실까 싶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기후 문제 아까 이은경 선생님께서 이거 위기야. 큰일 났네. 여기까지가 지금 다 와 있는 것 같고요. 이 위기의식을 좀 더 그 갈급하게 느낀 사람들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마음을 냈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의 핵심은 뭐라도 하게끔 사람들이 좀 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명확하게 왜 기후 위기가 왔는지부터 해서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럼 사람들이 모두 알아야 되니까 일단 피켓팅을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피켓팅이 지금 한 2월 달부터 매달 진행 중이긴 한데 이미 피켓팅을 하면서 처음에 기대했던 건 굉장히 많이 이제 열기만 하면 많이 오셔서 호응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했나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고 이 피켓팅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이제 또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액션에 대한 고민을 또 시작한 셈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이미 이제 네트워크 서울시 아까 시장님이 굉장히 좀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조금 세계적 추세, 정부와도 다른 목소리 이런 걸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 행동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북구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하는 것처럼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에 17개 구가 이런 방식으로 뭐라도 하려고 모인 뭐 네트워크 단체라든지 개인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과 함께 지금 연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고민들을 시작했고 실제로 11월 1일 그 초기에 그 글래스고 영국에서 이제 벌어질 그 대회에 우리의 지금 탄소 중립 수치에 대한 약함을 어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아까 이은경 선생님께서 다녀오신 데가 바로 그 대통령께 어필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진 봤는데 대다수 다 청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영국의 어떤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좀 가서 같이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라는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연대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시작은 한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과격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진척이 너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성북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렇게 지금 공론장이 일어나서 저 처음 뵙는 선생님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좀 반갑기도 하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좀 정책에 대한 제안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은경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벌써 이렇게 통과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럴 거면 이 부족한 딴에 아까 말한 그 위원회가 구성될 거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성북구에서도 이렇게 될 텐데 그 위원회 구성에 우리가 대거 좀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는 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조례에 관련된 뭐 조례를 더 우리 성북구는 명확하게 좀 내야 되는 거에 대한 목소리가 필요한 건지 이런 분석이라기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대응을 우리가 좀 더 발빠르게 아직 공무원 분들은 우리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부서에 보면 부서명만 조금 기후 뭐 이렇게 앞에 붙었지 적극적인 대응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럴 거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치고 나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해야 되는 건지
마침 이현경 선생님도 성북구 주민이어서 제가 조금 든든하기도 하고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좀 더 참고해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현경 사무국장님 어떻게 추진하시나요? 저는 성북구 주민인 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선희 선생님 평상시에 성북 비상행동 하시는 것들 잘 보고 있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아까 언급을 드린 것처럼 각 구마다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고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는 중앙정부는 지금 현재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꾸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법적으로 구성됐다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구성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면서 아마 그들이 그대로 이 법안의 기구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유추하고 있는 거지 아직 그렇게 꾸려져 있는 건 아닌데요. 그 법 안에 보면 그 탄소중립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중앙정부 기구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들이 있지만 실제로 지방정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부안들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성북구의 조례 그리고 성북구의 기본 온실가스 감축 계획, 감축과 관련한 기본 법들 안에 함께 담아야 되는 과제일 거고요. 당연히 그것들을 논의할 때 시민사회가 어떻게 결합하고 그 안에 목소리를 낼 것인지는 반드시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 에너지 계획이나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같은 것들이 법정 계획이어서 성북구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이 보통은 세워지는 과정이 성북구는 근처에 고려대가 되게 크게 있어서 고려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용역의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게끔 던지고 거기서 이제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수립된 보고서를 받고 이 보고서를 그대로 캐비넷으로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캐비넷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계획들이 지자체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계획도 그런 계획들 중에 이제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캐비넷에 머물냐 아니면 나와서 정말 살아 숨쉬느냐 가 이제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것은 캐비넷에 처박혀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끄집어내야 되는 계획인 거고 이것이 끄집어내지는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성북은 그나마 되게 잘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기후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았고 지역의 뭐 절전소 운동이나 이런 에너지 아파트 절전소 이런 운동들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시민들의 목소리, 뭐 공론장 혹은 원탁회의 같은 형태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됐던 지역이 성북구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그 성과를 그대로 받아 안고 그 성과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이것을 좀 더 강한 형태, 예를 들면 성북구도 중앙정부가 2030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40% 냈다라고 하면 성북은 사실 40%보다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시도 2040년, 2050년도에 탄소중립 계획들을 내오고 있고 그에 맞춰서 혹은 그것보다 그 이상의 성북구의 계획들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얘기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그리고 지원센터를 성북구에서 누가 이 센터를 운영하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센터도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 시민사회의 힘이 별로 없으면 이 지원센터도 이런 어떤 기관에 약간 위탁되듯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고려대에 그냥 위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행동의 목소리들이 담기는 형태의 지원센터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성북구의 약간 하위 기구와 같은 형태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우리가 협치의 의미를 살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원센터가 되려면 이만큼 우리가 준비돼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보여주는 과정이 이런 다양한 기후행동과 다양한 학습과 다양한 조직과 이런 네트워킹들이 힘이 있어야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민사회의 힘들을 계속 결합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있어야만 지원센터와 탄중위와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 목소리로 구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면에서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저는 성북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네. 그 선도에 저희 이영경 선생님이 계셨으면 한다는 이제 그런 바람들의 눈빛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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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 이렇게 눈이 주시면 저희가 어두워서 든든하게 아마 잘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민 한번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계신 선생님들의 옆에 이렇게 옆에 뒤에 살짝 응원하는 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린용 선생님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선생님께서도 되게 많은 의견 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실까요? 기후 변화 이거 참 거대한 금년에 노벨 문학상 타신 분도 이게 60년 동안 해왔던 내용이죠. 이것에 대한 인식을 보통 사람들이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모임은 굉장히 크죠. 깊이 생각은 좀 덜 해봤어요. 좀 더 들어보면서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게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기민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선희 선생님 그 기후행동, 비상행동 하시는 거에 같이 계신다고 그때 말씀 주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모이신 분들도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계시고 또 기반을 하고 계신 지역도 다 성북구 안에 되게 고르게 퍼져 있어서 되게 좀 다양한 생각들이 모이는 하나의 장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지역의 의회나 행부가 이 기후위기 의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인식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집행을 해낼 수 있는가가 되게 주요한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그 부분에 대한 차후 이제 뒤에 나오게 될 후보자들과 정책 협약의 기존의 되게 전통적인 방식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책 제안들을 해낼 수 있는 방안들이 되게 고민이 되는데 혹시 이영경 사무총장님께서 이런 다양한 활동하시면서 이런 좀 선거를 앞두고서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행정기관들이 이 이슈에 더 몰입하게 만들고 더 이 부분에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좀 그런 사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기후 문제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이다라고 평가되는 지역은 서울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이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정책 방향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런 가운데 그래서 서울이 C40라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대응하는 기후 계획들을 내오는 도시들의 연합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최초로 서울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그러니까 등록 시점은 지금 오세훈 시장 계시는 시점에 등록이 되었죠. 이제 그 계획들을 아마 오세훈 시장이 이어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떻게 서울 시민들에게 더 피부로 와닿게 좀 더 잘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계속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뭐 지금 시장님의 정책들이 얼마만큼 이제 쭉 펼칠 수 있는지 사실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한계들이 좀 존재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후 관련해서 앞서 나가는 정책들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은 제로에 가깝고요. 사실 지금이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와 관련해서 가장 급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기후에 생각이 있거나 그 누구보다 역대 대통령보다 생각이 있다라고 평가되기보다는 지금이란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인 거고, 이 필요한 시기에 정말 더 필요한 목소리를 얼마만큼 내느냐의 판단 기준인 거지, 이전의 과거를 되짚으면 지금보다 급진적인 정책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의 필요성이 계속 없었던 거고요.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되겠지라는 되게 안주했던 정책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지금 저희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불리는 그 감축 목표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시민사회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업들이나 산업계는 그것도 불가능하다, 너무 앞서 나가는 정책이다라고 거꾸로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후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 기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내가 이 흐름이 여기 이만큼 가고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맞출 거냐, 좀 더 나갈 거냐, 아니면 이만큼에서 따라갈 거냐 를 판단하는 시점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례보다는 IPCC 보고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역사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를린은 자가용 없는 도시를 꿈꾸고 있는 거고요. 파리는 모든 공간을 내가 15분 안에 자전거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파리시를 꿈꾸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꿈이라기보다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서울이, 그리고 성북이 어떤 변화를 예견할 것인가를 다른 정책에서 사실 벤치마킹하는 거, 일단 우리나라는 없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베를린의 자가용 없는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성북에 끌고 온다, 그 수용성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걸 끌고 온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한 15명이 성북구 주민들에게 자가용 없는 성북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라고 내가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15분 중에도 그래, 자가용 없는 성북을 해야지라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이 안에 몇 분이나 계실까? 저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 저도 자가용이 있는데 내일 당장 얘를 회차시키고 나도 동참해야지라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보다는 지금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을 좀 역으로 다시 거꾸로 드리고 싶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탄소 중립, 기후 위기 이런 얘기, 담론이나 이런 토론에 들으면 드는 생각이, 점점점 뭔가의 커다란 이런 무거운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자꾸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역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집행부가 좀 밉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김기민 선생님도 조금 지금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명쾌한 사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없다, 결론은 없다.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혹시 또 다른 선생님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도 그 사례 조금 이제 정책이나 지금 선거를 준비한 이런 사례 말고 약간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금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나 또 그 정부나 탄소 중립을 이렇게 몇 % 하겠다라고 세웠는데,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는 2050년까지 몇 %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또 지방 정부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저희가 이제 지금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또 협치 사업이고 협치였기 때문에 더 기대를 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환경과 공무원들
왜 안 보이지? 약간 '초대는 하셨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희가 어쨌든 결국은 같이 만나서 뭔가를 같이 논의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 중립 뭐 녹색 성장 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도 같이 만들어야 될 파트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파트너들은 다 어디 계시지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 혹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뭐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웠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좀 분위기나 지금 흐름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또 성북에서 이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한 도시들은 되게 많이 있고요. 뭐 되게 뭐 서울시가 대표적이고, 서울시도 지방정부죠. 광역이긴 하지만, 그 기초 단위로 치면 광주, 전라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 아래쪽에 있는 광주광역시와 광역시에 있는 광산구, 혹은 기초 단위로 하면 여주, 이천 뭐 이쪽도 그렇게 선언들을 하고 있고 수원도 그렇고요. 화성도 있죠. 다양하게 정책 면에서 몇 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그리고 2030년도, 2040년도 감축 목표들을 내오고 있는 도시들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계획을 내왔는데 2040년까지 80%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2050년에 탄소 중립을 그 선으로 두고 2040년까지 80% 이렇게 오히려 2030과 2050을 안 두고 2040을 둬서 제가 보면서 계획을 보면서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세웠었는데요.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현안이 되게 크게 있습니다. 인천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도시죠.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언제까지 감축할 건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폐쇄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계획 안으로 다 들어가서 함께 계획이 되고 있고, 충남도도 탄소 중립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충남도 역시도 인천하고 비슷하게 당진, 보령, 태안과 같은 석탄 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충남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같이 엮어서 계획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정책 사례 중에는 좀 유의해서 보실 만한 것이 저는 화성시는 대중교통 무상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먼저 시작을 했고 65세인가? 제가 70세인가 제가 정확히 연령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65세, 70세 이상의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작하고 청소년들로 확대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이미 그게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 중에 대표적인 정책으로 화성시가 가지고 가고 있고요. 여주와 이천 같은 여주가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을 뽑을 정도, 채용할 정도로 여주는 되게 그 계획들을 가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주는 약간 도농이 복합된 도시여서 아마 좀 지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좀 쉬운 동네여서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여주는 그 재생에너지 확대를 되게 큰 정책의 하나의 축으로 가지고 가면서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으로 치면 성북구는 저는 되게 도시고 여기는 아까도 언급을 하신 것처럼 다배출 기업이 있는 동네는 아니죠.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 성북구에서 가장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곳은 고려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려대 그리고 고려대 병원. 성북구에서 아마 거기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다배출 기업이라기보다는 다배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뭐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건물의 에너지 총량제, 온실가스 총량제를 서울시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시작할 거고, 공공을 들어가고 3, 4년 뒤부터 이제 민간까지 이제 확대할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그렇게 공공으로 들어가면 여기 구청 건물이 제일 먼저겠죠. 온실가스 총량제 그리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 다배출 건물로서의 고려대학교 혹은 고려대학교 병원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인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쳐다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 제도들이 성북구에 보다 더 빠르게 도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들여다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에너지 계획과 성북구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저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들여다봄에 있어서 요번에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저희 기후비상행동 계속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이 법에 없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안 지켜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북이 먼저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언급들을 함께 하고 공유하고 함께 책임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야만 감축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이 제도 도입이 법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디 요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강제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시민사회가 좀 더 강하게 요구하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북 같은 경우는 사실 숲도 되게 많아서 전에 에너지 센터 같은 것도 성북구는 고민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됐었죠. 제가 장소도 어딘지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됐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아까 원숙 교수님 거점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거점들을 조그맣게나마 더 만들어가고, 그것이 나중에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형태로 좀 더 확대되고, 그 안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운영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틀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제안도 같이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지금 한 5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불평등에 대한 얘기, 뭐 한쪽에서는 뭐 무슨 가디언즈 기사에서 나오듯이 뭐 몇 억만 주면 뭐 우주 여행을 갔다 오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난민들이 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짧게 한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5분 정도 이야기 나누고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모여서 이제 안녕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등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예, 분과장님. 네네. 저는 그 질문하신 그 대답보다는 지금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 방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지금 엄민경 퍼실님이 하신 얘기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조금 더 토론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 김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협치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왔다. 환경과 공무원 어디 갔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좀 그 말씀에 지금 제가 한번 맞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협치라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게 협치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 기후환경분과가 올해 협치에서 생겨나게 된 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사실 이 분과가 없어질 뻔했다가 이 이름이 없어질 뻔했었습니다. 기후환경은 너무 세다.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다. 거대 담론 아니냐. 하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어쨌든 어떻게 강조를 해가지고 만들게 된 1차년도 사실 분과이죠. 그래서 사실 저가 분과장이긴 하지만 저도 지금 기후환경에 관심을 가진 새내기일 뿐이고요. 저도 지금 선생님들 배우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협치를 하면서 기후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이 파티를 준비할 때도 약간의 무언가 답답한 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사실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런 지자체는 과격한 행동이나 무슨 급진적인 걸 굉장히 좀 멀리하거나 아니면 좀 조심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지자체 아니면 또 협치와 일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행동가들이 섞여서 활동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 분과가 이제 어쨌든 기후환경 분과가 올해 생겼으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기후환경 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에는 꼭 기후환경 분과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행동과 그리고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걸 섞어서 좀 해보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론장을 항상 10월과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맨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날아가는 이런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느낀 거는 저희 이런 공론장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서 그거를 살려서 이어나가는 그런 수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에 꼭 협치 그 기후환경 분과로 꼭 분과원으로 좀 들어오셔서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끝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간단한 의견 한 개만 딱 보태면 지금 협치 말씀하셔서요. 사실 기후 관련해서는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엄민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불평등에 대한 것도 사실 지역을 돌아볼 과제가 우리에게 있죠. 어디가 기후와 관련해서 더 많이 아파하고 있는지, 어디에 더 많이 피해가 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후 불평등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의 장들을 마련하는 거, 이렇게 공론장도 그 교육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이제 다양한 자리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계속 기후환경 분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이제 기후 계획을 세우면서 메타 거버넌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분과와 각각의 위원회들이 서울시에 되게 많이 있는데 기후라는 문제가 이 모든 위원회의 사례에 다 접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가 있다 보니까 이들을 다 모아서 함께 이야기하는 메타 거버넌스라는 걸 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도 각각의 협치가 이렇게 분과별로 있고 분야별로 있지만 이들이 함께 기후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기후가 물론 저 위에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냥 내 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기후 라고 보면 각각의 분과의 미션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협치 단위들이 함께 또 이야기하는 네트워킹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분과별의 대화의 자리들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좀 작게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소회의실 나가기 하시면 중앙에